15년 7월 25일 대통령과 독재했죠? 예. 몇 분 만났습니까? 3, 40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꽤 오랫동안 만났는데요.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핵심적으로 하던가요? 전날 아마 창조경제혁신센터 행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이 돈을 내달라고 했죠?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핵심적으로 3, 40분 동안 했습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한 활동을 더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을 제일 처음에 하셨고요. 대통령의 논리로는, 대통령의 머리로는 창조 경제에 대해서 3, 40분 동안 이야기할 만한 그런 지식이 없으세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3, 40분 동안. 그리고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물어보셨듯이 저희 회장님 건강도 물어보셨고 저희 핸드폰 사업, 국내 투자 현황, 그리고 자, 그날 돈 내라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까? 기부 좀 해달라는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그 얘기 누구로부터 보고받았습니까? 재단에, 미래재단에, K스포츠 재단에 기부 좀 해달라. 그 얘기 누구로부터 보고받았습니까? 저도 이번 문제가 되고 나서 챙겨봤는데 아마 밑에 실무자 선에서 자, 그러면 회장에게 보고 없이 재단에 기부가 된 겁니까? 네, 이런 일 갖고 저한테 일일이 보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순실을 이야기를 최초로 들은 게 15년 초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정확한 시기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15년에 승마협회를 하나에서 삼성으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 정도는 회장한테 보고를 하죠. 승마협회를 맡게 되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왜 맡게 됐는지도 보고를 받았겠죠. 그때 저기는 최순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죠? 아닙니다. 자, 네? 삼성이 독일에 얼마를 후원했냐는 안민석 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정확한 액수는 기억 못하는데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규모의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존경하는 안민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완영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이 제 터미에서 짧은 시간 내에 세계 10위권이라는 경제 대국이 된 것은 우리 대기업들의 열심히 한 노력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동차에서 일용품까지 국산품 애용에 애국심이 있기에 오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정경유착과 관련한 의혹으로 기업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국가 경쟁력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오해를 사는 어떤 행위도 우리 재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정치권과 함께 처절한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규명하고 국회가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민의 반기업 정서를 극복할 수 있는 자리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날이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국민들은 대기업도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자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대통령과 독대하여 각 기업이 처해 있는 각종 민원을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는 기업의 편애를 봐주는 대신 뒤로는 준조세 성격의 금품거래가 있었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방금 제가 준조세 성격의
성격이 있었다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구본모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를 수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회장님 말씀 줄이세요. 예.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허창수 정경련 회장께 묻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정경련에서 대북 비료 보내기에 80억 원 대한상의 무역협회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 외에 우리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뭐 거슬러 올라가면 전두환 정부 늘 이렇게 각 정부마다 대기업의 공익재단 설립이라는 명분으로 기업 출연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묻습니다. 대북 비료 보내기 때 하고 이번에 미래와 K스포츠하고 차이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저 비교를 할 때는 제가 정경련이 있었지 않았고요. 요번에 미루하고 K스포츠는 청와대 요청을 우리 기업이 거절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기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과거 정부도 그러면은 마찬가지입니까? 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과거 때는 제가 정경련에 있지 않았고 과거에 정경련 회장이 아니더라도 기업 회장으로서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예. 기업이 거절하기가 힘든 건 예. 한국적인 현실입니다. 이승철 부회장이 주도적으로 기업 출연을 하셨는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마지막 설립할 때 보고를 받았는데 예. 이승철 부회장도 뭐 메신저 역할 이상을 할 수가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승철 부회장 보고 때 첫 보고가 뭐였습니까? 마지막에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 설립을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로부터 출연 요구가 있었다. 출연용으로 대기업한테 청와대의 그 입장을 설명을 했을 겁니다. 지금 정경련 해체라는 우리 국민의 요구가 있고 목소리가 있습니다. 얼마 전 정경련에도 시민들이 왔죠. 네. 예. 정경련 해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우리가 이때까지 불미스러운 일에 거기에 인볼브되어 있다는 것은 참 회장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체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해체가 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여튼 뭐 생각은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기 곤란합니다. 자, 우리 최태원 회장께 묻습니다. 특히 이번 출연과 관련해서 사면 등 대가성이 가지고 출연을 했습니까? 자발적으로 우리 문화예술 체육인들의 우리 삶과 복지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대가성을 갖고 출연하시 전혀 않았습니다. 네? 대가성이라는 생각을 갖고 출연하는 바는 전혀 없고 그건 제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출연할 때는 자발적으로 제의를 받고 자발적으로 하셨다. 아까 정경련 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별로 할당을 받아서 그 할당한 액수만큼의 저희가 낸 것으로 사후에 제가 제 질문은 네. 목적에 맞게 기꺼이 출연해서 그런 문화예술 체육을 위해서 쓰는데 동의하면서 기꺼이 좋은 마음으로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당시 그 결정은 저희 그룹 내에서는 사회공헌위원회가 하게 돼 있고 저는 거기에 전혀 소속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결정에 제가 들어가진 않았어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롯데 신동빈 회장님은 어떻습니까? 회장님도 정부의 어떤 편의를 가지고 출연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자발적으로 냈습니까? 예, 무슨 대가를 기대해서 우리가 출연했던 사실은 없습니다. 이재명 회장님도 답변하십시오. 뭘 대가를 받는 대신에 출연을 했습니까? 자발적으로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원님, 저희가 모든 사회공헌이든 출연이든 어떤 경우에도 대가를 바라고 하는 지원은 없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완영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대전 서구울 출신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이재용 증인께 묻겠습니다. 단답으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의 최고 전략단이기 때문에 김종중, 장충기, 박상진과 같은 삼성 내의 사장단의 여러 결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받거나 지시받을 입장은 아니다. 이런 취지죠. 죄송합니다, 의원님.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생각을 다른데 하지 마시고요. 박상진, 장충기, 김종중과 같은 삼성의 최순실 등 또는 재단 등의 출연 행위에 대해서 전략적인 단위로서 보고받거나 지시받을 입장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제 말씀이 어렵습니까? 재단 건에 대해서는 잘 몰랐냐 이 말씀입니다. 재단 출연에 관해서는 잘 몰랐고 최순실 지원액에 대해서 35억. 승마협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압력과 강요란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률적인 용어인데 사전에 나오실 때 준비하신 용어입니까? 대통령과 혹은 대통령 권력, 비선 권력으로부터 압력과 강요를 받았다. 그래서 재단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재단 출연권은 아마 전경련에서 이 각 기업별로 좋습니다. 작년 7월에 박근혜 대통령 독대했습니다. 현재까지 몇 번 독대하셨습니까? 그때랑 그 다음에 2월 달에도 한 번 더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회로부터 믿음을 얻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12년 신년사에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회로부터 믿음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 의원님, 저희가 특히 이번 일을 돌이켜놓고 보니까 정말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네, 같습니다. 그 각오는 나중에 묻겠습니다. 사내 유보금이 210조 3천억에 이릅니다. 알고 계시죠? 회사마다 조금 삼성 전체를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숫자는 그 정도 대략 될 그렇게 것 됩니다. 삼성건설을 포함해서 국내 10대 건설사들이 법무부로부터 담합과징금에 대한 사면을 받았습니다. 삼성의 담합과징금은 전체 10대 건설사의 1838억에 삼성만 1838억이 전체 10대 건설사의 약 20%에 해당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는 자, 구체적인 지시와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내 유보금도 잘 모릅니다. 담합과징금 사면을 받은 것도 잘 모릅니다. 그러한 레벨과 단위의 세계적인 전략 단위의 이재용 증인은 일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홍완선 본부장을 만났습니다. 작년 7월 17일 합병 직전입니다. 홍완선 본부장.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1시간 반가량. 국민연금기금은 합병 비율 1대 0.35를 이건 부당한 비율이기 때문에 이 비율을 조정해달라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얘기했죠. 합병 비율 1대 0.35라는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 법에 의해서 결정된 됐습니다. 합병 비율입니다. 동문서답하면 넘어갑니다. 이재용 증인. 이승만 정권부터 현 정권 이르기까지 삼성이 불법 정치자금 약 860억을 냈다는 것이 제 계산입니다. 그 중에 박근혜 정권과 무려 484억 약속하고 제공했습니다. 절반에 이르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하십니까? 저희가 부족한 게 많고 반성하십니까?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반성이라는 용어와 부회장께서 얘기하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거다라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까?
제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반올림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아십니까? 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입니다. 고황유미라는 노동자 아십니까? 예. 삼성은 조정위원회 공익재단 1,000억을 조성해서 이 반도체 노동자들의 삼성 백혈병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보상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이 절절한 요구에 대해서 삼성은 개별적으로 사과하고 개별적으로 보상하고 개별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만 내놨습니다. 그러한 삼성이 어버이연합에 삼성의 가장 큰 회원사로 있는 전경련을 통해서 수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2006년 이학수 구조본부장은 에버랜드 전원 사채 삼성 엑스파일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이재용 증인은 메르스 사태 때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고해 성사가 저는 대국민 사과의 첩경이고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해 성사와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우선 아까 반도체 그 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더 종업원들과 저희 고객들의 안전을 더 네.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두 되는데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좀 사과할 용이 미비했다는 있냐는 말씀에 또 동문서 답하셨습니다. 아니, 1조 원대 방산업체를 여기 계시는 김승인 회장이 오늘 계시는 하나의 매각을 했습니다. 2014년 11월 정부는 3개월 만에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에 독일의 박상진 사장을 보내서 승마협회 회장을 보내서 최순실과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합병을 이뤘습니다.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재단 출연금을 204억 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주가를 관리해준 의혹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이것은 포괄 일죄로 뇌물수수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용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송구스럽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 전체는 다 제가 동의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여러 지적 중에 저희가 부족한 점도 많고 저도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경련 가장 큰 회원사입니다. 전경련 이대로 되겠습니다. 해체 동의하십니까? 그건 제가 감히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아니고 여기 선배 회장님들도 계시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전경련에 많은 직원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경련 자체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자격이 없고 한 가지 의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앞으로 전경련 활동 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홍천, 철원, 하천, 양구, 인제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황영철 의원입니다. 28년 전과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군부 독재 정권에서 일어났던 일이 이제 다시 똑같은 상황에서 재벌 총수들을 청문회장에 세우는 이런 상황이 다시 되풀이되었습니다. 정말 국민께 죄송스럽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은 정말 많이 변화되고 발전됐는데 어쩜 이렇게 국가 권력과 기업들은 변하지 않았는가? 국민들은 개탄해하고 있고 그것이 광화문의 촛불을 더욱 뜨겁게 타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서라도 우리는 바꿀 건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과정에서 우리 증인 여러분들 답변 솔직하게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묻겠습니다. 우리 이재용 부회장님, 앞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던 시점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기억이 아직도 안 나시는 겁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부회장께서는 대통령 2번 독대하셨죠? 최근에 2015년 7월 달에 한 번 하시고 2016년 2월 달에 하시고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첫 번째 독대할 때 그 시점에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것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런 기억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2015년 7월 달에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습니까? 예. 2016년 2월 달에 알았습니까? 그 언저리쯤이 아닌가. 정말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정확히 제가 알게 되는지. 다시 한번 정확히 되짚어 보시고요. 예. 오후 질문에서는 정확한 시점 답변해 주실 수 있죠? 저 기억을 한번 되돌아 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부회장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실망감을 안겨드려서 국민께 죄송하고 창피하고 후회되는 일이 많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예.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무슨 일이 창피합니까? 무슨 일이 후회되십니까? 이런 승마 관련 지원을 하더라도 나중에 챙겨보니까 조금 더 투명하고 적절한 방법이 있었지 않았나 반성이 됩니다. 승마 관련 지원된 사실을 그러면 본인은 전혀 몰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원을 결정하기 이전에 어느 누구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승마 관련 지원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알고서 하신 일입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된 일입니까? 똑바로 말씀하세요. 그때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일일이 그런 문화 지원이라든지 스포츠 지원을 저한테 다 일일이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좀 더 솔직한 답변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이런 말씀하셨어요. 대통령을 독대하셨을 때 지금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창조경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회장님 건강을 여쭤보셨고 핸드폰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라고 정확히 기억하고 계세요. 2015년 7월달 독대 상황이죠. 예. 그런데 기부와 관련돼서 질문했더니 기억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못 들었던 얘기입니까? 아니면 들을 사실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겁니까?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다른 건 다 기억이 나는데 기부 관련된 것만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기부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다음에 제가 그 자리에서 나올 때 여기다가 출연을 해달라는 뜻으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출연을 해달라는 뜻으로 이해를 못했다? 그럼 출연과 관련된 얘기는 언급이 있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융성이라는 단어를 쓰셨던 것 같은데 문화융성과 이 스포츠 발전이 아까 말씀하실 때는요 창조 경제 관련된 말씀하셨지 문화융성이라는 얘기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럼 문화융성과 관련된 얘기할 때 여기서 문화융성과 관련된 재단과 설립과 관련된 얘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 얘기는 없었고 문화융성과 스포츠 발전, 체육 발전인지 스포츠 발전인지 이게 우리나라 관광 사업이라든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니까 삼성도 많이 지원을 해달라 이런 말씀은 분명히 계셨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체육과 문화융성과 관련된 지원을 많이 해달라 이런 말씀이 있었던 거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지금? 문화융성과 알겠습니다. 자, 기억을 분명히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말씀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자, 이 이후에 삼성에서는 각 계열사를 통해서 79억 원을 K스포츠재단에 출연을 합니다. 삼성화재,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생명, 제일기획, 삼성생명, S1, 삼성화재 등등의 계열사들이 일제히 출연을 합니다. 이 모든 계열사들이 동일한 시점에 출연할 수 있는 것 이재용 회장의 지시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저도 문제가 되고 나서 어떻게 출연이 되었는지 한번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정경련 회비 배분하듯이 단순히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저희 안에서도 배분을 해서 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조그만 건까지 나중에 오해가 되고 의혹이 될 건이 있으면 저희가 앞으로 제가 더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제 불찰이었습니다. 더 이상 창피하거나 후회하는 일이 예,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입니다. CJ 손 회장님. 네, 예, 여기 있습니다. 네. 2013년도 하반기에 지금 조원동 경제수석하고 전화 통화를 했던 내용 잘 기억하고 계시죠? 예, 어떤 내용의 전화 통화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좀 마이크 입에 대고 크게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일 먼저 연락했던 거는 전화가 아니고 좀 만나자 그래서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뭐라고 그러던가요? 조원동 수석 이야기는 저희 그룹에 있는 이미경 부회장이 조금 자리를 비켜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좀 회사를 좀 떠나줬으면 좋겠다. 왜 경제수석이 개인 사기업체의 부회장한테 회사를 떠나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날 조 수석 말은 대통령 말씀이라고 저한테 전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권한이 있는가요? 저는 뭐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왜 대통령이 그런 요구를 함부로 하는 거죠? 우선 그 말 자체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도 의아할 텐데 뭐 때문에 그러느냐라고 당연히 반문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건 답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답을 듣지 못했다. 네. 그래서 또 통화를 하셨죠. 네네. 그 뭐라고 답을 하던가요? 아니, 통화를 또 한 이유는 당사자인 이미경 부회장이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실 리가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자기가 조수석 얘기를 자기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해서 제가 전화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CJ 어쨌든 이미경 부회장은 퇴임을 했죠. 그 이후에. 퇴임하진 않고 한 7월 초순이 7월 중이었는데 그런 일이, 그 다음에 9월 말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업무에서 손을 뗀 거 아니에요. 뗀 건 아니고 미국에 가서도 계속 CJ의 세계화 글로벌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대통령이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개인 사기업체의 부회장에게 그만두라고 하는 이유를 파악을 못 하신 거예요, CJ에서?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실 리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CJ가 TVN도 운영을 하고 있고 정말로 큰 기업인데 이 큰 기업이 대통령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는지 내부적으로 짐작하거나 분석하는 바는 없으십니까? 저희가 뭐 겸손하게 추측을 할 수는 없고, 이 얘기를 말한 조수석이 확실히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조수석도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이상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만 여쭤보십시다. 손 회장님 지금 재계에서 이렇게 한 30년 이상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